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홈리스들을 다루는 법정을 따로 만들어 홈리스 범죄자들을 일반인들과 같은 법의 잣대로 처벌하지 말고 이들의 재활을 돕자는 주민 발의안이 가주에서 추진 중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홈리스들에게 정신치료 서비스와 약물 처방, 상담 치료 제공과 주거시설 마련 등 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주자는 것입니다. 지난 46회 LA 한인축제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1 경품 행사에서 현대 코나 SUV를 품위하는 행운의 당첨자에게 11일 현대 코나 차량이 전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 끝에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저서지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제너럴모터스의 한국 법인인 GM코리아 노조가 사측과 임금 협상 단체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를 넘은 노조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여러분들에게 타운의 현지 소식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노숙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오물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리로 내몰린 노숙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경범은 처벌을 하지 말고 선처를 해서 재활의 길로 이끌자는 주민 발의안이 가주에서 추진 중입니다. 홈리스 범죄자들을 일반인들과 같은 법의 잣대로 처벌하지 말고 아예 이들을 위한 법정을 따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로 내몰린 홈리스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일반인의 잣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가주 정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마이크 갓도 전 가주 하원의원은 10일 홈리스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약물을 사용할 경우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정신치료센터나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 이들을 구제해주자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선보였습니다. 갓도 전 의원은 일반인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홈리스들이 저지른 범죄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절기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다고 주민 발의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내의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카운티는 모두 홈리스를 전담하는 법정을 신설해 홈리스 범죄를 따로 다루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법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홈리스들에게 정신치료 서비스와 약물 처방, 상담치료, 주거시설 마련 등 재활로 이끄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로컬 치안당국이 약물 중독이나 길거리 배변 등 경범죄를 저지른 홈리스들을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홈리스들을 처벌하는 대신 구제하는 것이 옳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홈리스들을 재활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난 2004년 가주 부유층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부유세에서 충당하자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주민 발의안으로 내년 선거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가주민 62만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제46개 LA 한인축제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1 경품 행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올해는 현대코나 SUV가 경품으로 걸려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경품 행사에서 행운의 당첨자인 발렌시아의 한인 여성에게 11일 현대코나 자동차가 전달됐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글렌데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지점. 개성 있는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기술을 갖춘 2019년형 빨간 현대코나 SE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김송희 씨. 김 씨는 지난 제46회 한인축제에서 축제 재단 측이 준비한 경품 행사 추첨에서 현대차 소형 SUV인 코나 SE의 당첨자가 된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당첨자 김송희 씨는 전달식 내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을 모두 대학에 보낸 뒤 기능성이 추가된 소형 SUV를 위주로 차를 고르고 있던 와중 마침 현대코나가 축제 경품으로 나오자 자신도 모르게 응모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참여 당시 한인을 포함해 많은 타인종까지 응모에 가세해 자신이 당첨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축제 행사장에 간 김에 코나를 보고 제가 딱 찾던 운전하기 쉬운 그 SUV 타입인데다가 너무 예뻐서 사실은 저도 모르게 저 이런 데 잘 응모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응모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행운이 사실 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LA 한인 축제 재단 제46회 행사를 통해서 1달러 경품 행사에 오늘 자동차 현대가 당첨되신 분을 이제 전달식을 하는데, 이 행사는 저희 축제 재단의 제일 큰 상품이죠. 가실 때에 특히 한 손에 무언가 들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김 씨가 타게 된 코나 SE는 2019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을 수상하고 원격 기능 등의 첨단 기능이 탑재돼 좌석의 분할 폴딩 기능으로 공간 활용을 손쉽게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축제재단은 지난달 29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46회 한인축제 당시 관객들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현대차 소형 SUV인 코나 SE 이외에도 크루즈 여행 상품, 리조트 이용권, 다이어트 상품 등 푸짐한 경품을 마련해 많은 축제 참여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 끝에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저서지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비롯해서 주요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이 됩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한 시기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문예 창작회사인 제블린과 손을 잡았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제블린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를 이끌다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책 출간을 대리한 곳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집필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비핵화 등 대북 정책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볼턴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선 핵무기 포기 후 보상으로 알려진 리비아 모델 적용을 주장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리비아 지도자인 무아마르 가다피는 핵포기 의사를 밝히고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결국 2011년 반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에 사살됐는데, 북한은 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볼턴을 경질한 후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방법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은 경질당한 게 아니라 자신이 사임한 것이라고 반박한 뒤에 적절한 때에 발언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저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도 폭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한 포럼에서 북한은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을 작심한 듯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근무 시기의 구체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과된 제약이 있다고 말해 얼마나 많은 비화를 책에 담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한국법인인 GM코리아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 단체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GM코리아 노조 측은 파업은 물론이고 사상 초유의 자사제품 불매운동 등을 선언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도를 넘은 노조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GM 코리아 노조가 한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밤 사측의 교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교섭 중단 선언에 따라 더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또다시 파업 등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앞서 GM 코리아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 단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8월부터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자사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내세우는 명분은 GM 코리아의 미래 발전 방향, 즉 한국 공장의 생산 물량을 더 달라는 겁니다. GM 코리아는 지속되는 판매량 감소에 지난해 한국 내 공장 한 곳을 폐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노조의 강렬한 저항이 오히려 GM 본사의 한국 시장 철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때 13%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던 GM이 현재 절반이 6%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계속 하락세거든요. GM 본사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극렬한 저항은 결국은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M은 본거지인 미국에서도 노조의 역대 최장 파업에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GM 본사가 GM 코리아 노조의 파업 등을 빌미로 한국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해 미국 노조 달래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소셜연금이 1.6% 인상됩니다. 소셜연금 수령자 5,300만 명은 현재 월 평균 1,461달러를 매달 받고 있어 새 회계년도부터 이들이 받는 소셜연금은 평균 24달러가 자동 인상됩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 제한 정책 시행을 계기로 관련 신청 서류 개정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새로운 공적 부조 수혜자 이민 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15일부터 기존 영주권 신청서와 취업 이민 신청서, 비이민 비자 갱신과 연장 신청서, 영주권 스폰서 재정 보증 서류 양식을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어서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5일 이전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신청 양식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가주로 밀반 입대되던 중국산 짝퉁 나이키 신발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으로 금지된 중국산 제품을 몰래 들여온 것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포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한국TV 뉴스는 언제나 한인 여러분 곁에 서서 함께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